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이란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 상황을 맞닥뜨려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대응 방법, 약간 그런 부분. 최근에, 그죠. 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 어떤 지주회사, 홀딩스, 이런 식으로 대형주를 경험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조금씩 익숙한 것 같아요. 조금씩 오를 때, 그죠, 약간 하루에 막 2%, 3% 이래 찔끔찔끔 오를 때는 그냥 둬도 된다.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장이 끝날 무렵에 상승을 쫙 보이는 거는 다음날 매도하는 게 좋다. 또 갑자기 조금씩 오르다가 쫙 해서 VI 걸리면 매도, 최소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떤 적응, 대응 방법 이런 게 조금 이제 경험치가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대형주는 그동안은 좀 경험을 안 했잖아요. 경험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응하는 게 힘들다. 그죠?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뭐든지 다 좀 혼란스러워요. 어렵고 힘들고. 쉽게 이야기하면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갈 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빠른 게 5일선이겠죠. 차트상으로 하면 5일선이 무너지면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무너지면 매도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지도는 아니라서 그래요. 지도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보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해요.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주가의 움직임은 빨라요. 그죠? 5일전은 5일 평균치예요. 예를 들었어요. 상승 추세를 그리는 종목이 지금 얘가 지금 가격이 3만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3만원인데 저 5일선은 밑에서 쫓아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5일선은 한 27,000원, 8,000원 이래요. 그러면 내가 3만원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27,000원대 됐는데 그때 팔아라고. 그러면 그죠?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10% 먹은 거를 다 토해내고 그러고 나서 팔아라. 개인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추세 매매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손절 라인 얼마 잡고 대응해라. 아니면 얼마 무너지면 팔아라. 그거는요 남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남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승 추세를 그리는데 이것을 5일선을 보고 매매를 한다, 이래 대응을 한다, 이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얘가 개별 종목이 혼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무리지어서 움직이는지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주회사나 홀딩스는 어때요? 무리지어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보면서 홀딩스 종목만 쭉 뽑아가지고 한 10종목 뽑았는데 거기에서 10개가 다 오르고 있다. 그러면 홀딩.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서서히 마이너스가 나고 무너지는 종목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난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또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산이 불타는데 내 나무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그죠? 가장 어리석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분할 매도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흐름을 봐도 되고 아니면 그죠? 어떤 이슈를 봐도 되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네 개.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 근데 개인은 어때요? 내 종목 보기도 바쁜데, 그죠? 남의 종목, 엉뚱한 종목 볼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면 좋다 해도 실제 그게 보기가 힘들고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최고 정점이란 것은 몰라요, 그죠? 주가의 정점.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패배, 그죠? 패배 근성이 탁 몸에 배겨요.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욕심이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겠다는 공포감에 지금이라도 팔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귀신같이 그때가 저점이에요. 오를 때는 더 먹어야 되겠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먹은 거 점점 토해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진짜 부처가 마음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진짜 편해요. 욕심 없이. 그죠? 기준점이란 거, 우리가 그죠, 말이 좋아서 막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서 뭐를 보고 어떻게 해라 열심히 떠들지만요, 실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매일같이 나는 100주가 있으면 10일 동안 매일 종가에 12씩 매도할래. 그거나 차트 귀신이 차트 보고 열심히 막 머리 굴리가지고 파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죠?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끝없이 분할. 오늘도 10주, 내일도 10주, 12주씩 파는 거예요. 팔면서 이익은 챙기고, 그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 판 돈으로 또 다른 종목 좋은 게 생기면 그것도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아서 그거 다른 종목 이동, 이거 팔아서 다른 종목 이동.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가 되겠죠. 항상 욕심이 하건이거든요. 욕심이 하건.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꾸준히 그냥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수양과도 같아요. 자기 수양. 그죠? 우리가 굳이 막 어떤 산에 들어가서 뭔가 수양을 하고 좋은 뭐 교회 아니면 절 뭐 이런 데 가서 수행자 하시는 분들, 스님, 목사님 이런 분한테 설교를 듣고 뭐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우치고 뭐 이런 것도 공부지만 저는 그래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 과정도 어찌 보면 수행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할 때는 주저. 그거는 뭐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어떨 때는 공포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느 선 정하는 거죠. 기준점은 나는 이 종목을 이래서 샀으니까 뭐 이때부터 분할 매도한다 정해두고 그냥 따박 실천을 해보는 거죠. 실천을 하다 보면 또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뭐 어떤 자기 기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손실에서도 대응 못하고 또 수익이 나도 대응 못하고, 이게 결국은 개인은 원래 그래요. 이게 경험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박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가면서 뭔가를 고민 속에, 번뇌 속에서 뭔가를 행하는 거나 쿨하게 따박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거나, 또 결과는 별 차이 없다. 그죠? 별 차이도 없는 결과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고민을 할까요? 항상 주식은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과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주식은 뭐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좋은 아파트는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면 강남에 있는 저런 아파트, 제일 비싸면 무조건 좋은 아파트, 뭐 그거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내 위치에, 내 처지에 맞는 좋은 아파트는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현실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최상의 아파트를 찾아내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주식의 종목도 그래요. 무조건 좋은 주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어서 바닥에 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뭐다? 분할 매수, 그죠? 바닥에서 노는 주식들은 갭이 더 크다 그랬죠. 거래도 없이 그냥 5% 10% 쉽게 떨어져요. 왜? 무관심 주식이라. 그죠? 무관심 주식이 되다 보니까 사자도 많이 없고 팔자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없으니까 나는 팔고 싶어, 지겨웠어. 그래서 에이, 맥주 되지도 않는 거 마이너스 한 5%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호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 거래 없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오를 때 역시도 거래 없이 뭐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어떤 회사든 기본적인 대응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가장 기본이다. 전체를 깔아두고 그 이후에는 내가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30%, 뭐 20%, 50%, 난 50%, 30%, 20%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할 건지. 야, 일단 나는 지금 이익이 났으니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이익 실현해두고 나머지로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50% 매도를 해요. 50%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편안하게 나는 이게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대응을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20% 팔래, 그리고 조금 더 오르면 뭐 30% 팔고, 야 마지막에 화끈하게 한 지켜볼래, 뭐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 미래는,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단 마음이 편해야 된다.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동안 끝없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이 편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종목을 할 때도 그죠, 항상 설명을 드리죠. 물론 테마 같은 거 짧게 뭐 치고 나갈 테마 같은 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도 있어요.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그 설명을 해야 되는 종목은 또 설명을 드려요. 얘는 이렇다 이러하다. 그리고 매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 판단이다, 말씀을 드리죠. 자기한테 안 맞는 종목도 있어요. 아우, 나는 이런 건 너무 싫어. 그러면 안 사야 돼요. 매수를 하고 고민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그런 것들은 그죠,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은 하되, 대부분의 개인들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아우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우 나는 이런 거 안 보는데, 아우 나는 대형주와 싫어, 뭐 삼성, LG, 뭐 롯데, 내가 아는 회사다 생각이 드는 이런 회사는 싫어, 안 사.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모르는 회사를 선호, 뭔가 있어 보이는, 각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선입견보다는 끝없이 그 주식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식을 공부를 하고 얘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빛을 못 보고 세상이 외면하지만 결국은 이런 회사는 올라갈 거야. 흔한 말로 이런 회사를 절대 그냥 안 둔다. 어떤 작전 세력이든지 이런 회사는 무조건 해먹을 수밖에 없다. 시간은 싸웁니다.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사두고 기다리면 누가 작업을 해도 무조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매수를 하는 종목, 찾아내는 종목, 그런 것들은 그죠, 조금씩 야금야금 사두되 기다려야죠. 느긋하게 작전 세력이 작업을 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종목도 있고, 정석으로 그죠? 대응하는 종목도 있고, 아이고 이거는 막 연말에 배당받지 뭐,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샀는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좋아서 빨리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배당주, 최근에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도 많이 손을 댔죠. 손을 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해요. 방장님, 이거 배당주라고 이야기해서 연말까지 들고 간다 했는데 왜 지금 분할 매도 하라 하느냐? 그건 뭐죠? 시세가 낮으니까. 얘가 만원일 때 얘가 작년에 보니까 1,000원을 배당을 했어. 지금 현재 만원. 그럼 배당률이 10%죠. 그런데 얘가 계속 올라서 2만원이 됐어. 그럼 어때요? 배당률이 5%로 뚝 떨어지죠. 가격이 오른 만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배당주인데 주가가 계속 올랐어. 오르면 고배당주가 아니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져. 차트상으로는 기똥차게 이쁘죠.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이쁜 모양. 그런데 배당률은 막 계속 떨어져. 그럼 이건 뭐다?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배당률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3%, 뭐 4% 한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굳이 요거보다 배당 많이 주는 5%, 6%짜리가 널려 있는데 이게 계속 들고 가야 될 이유,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가장 화려할 때, 차트가 좋을 때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차트쟁이들이 차트만 보고 막 덤벼들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든 야금야금 매도를 한다. 그리고 또 남들이 외면하는,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종목에는 사연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죠, 내가 대통령 되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지인들,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친구들은 너 장관 해라, 뭐 해라 나눠줘. 농공행상. 그런데 얘는 엄지에서 나를 도와준 친구야. 얘는 뭔데? 좀 어릴 때 권투도 하고 싸움을 잘해. 그래서 내 보디가드 해줬어. 가장 근거리에 있어.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줘. 근데 이제는 내가 대통령인데 뭐 경호대가 있는데 굳이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어. 근데 고마워. 그러면 뭔가 보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는 친구한테 장관 하나 떡 떼주면 사흘도 안 돼서 실력이 뽀록나고 쫓겨나겠죠.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이런 친구한테는 딱 적임 자리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은 거, 강원랜드 같은 그런 거 적자 날 일이 있나 뭐 관리가 있나 뭐가 있나 필요 없죠. 밑에 사람들 알아서 다 해. 굳이 뭐 혁신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뭐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런 것도 뭐다,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죠, 정권 초기에는 가장 좋아요. 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배당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고배당 해라 했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명령을 수행할 때 가장 좋은 기업이 또 강원랜드 같은 이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알아서 선봉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뭐 어떤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지금 괜찮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보는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 같이 주식을 하면서 아마 강원랜드 이런 회사도 있어 하신 분도 있고, 어쨌거나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강원랜드를 거론한 것도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정권 초기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한 번씩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뭐 한 17,000원 정도 주는데, 그죠? 주가가 17,000원인데 배당은 한 1,000원, 1,100원 정도 줘요. 그러면 배당률 막 그죠? 한 7% 이래 돼요. 6%, 7%. 그러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야, 주주하는 고배당 정책 동참해 하면 어차피 이 돈은 그죠? 국민들이 여기에 강원랜드 놀러와서 기부하고 간 돈인데 처음부터 그네들의 돈이니까 주주하는 차원에서 배당률을 높이겠다, 따라갈 가능성도 많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시기에 괜찮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또 어때요? 지금 경기가 나쁘죠. 경기가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일반적인 기업들은 실적이 요동을 쳐요. 그런데 강원랜드 이런 애들은 실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죠? 이런 회사는 코로나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계속 와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특히 나라에서 뭐 경제가 어렵다 하고 뭐 추경 예산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경기 부양해가지고 돈을 푼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강원랜드 같이 이런 데는 장사가 더 잘 돼요. 아이가 막 나라에서 주는 없는 돈인데 가서 한번 땡겨보지 뭐. 처음부터 없었던 돈인데, 야, 나라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막 풀었어. 그러면 노가다 경기가 제일 먼저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중에 돈이 풀려. 그래서 뭐 또 이런 업종이 잘 되고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사연마다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 항상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네, 어쨌거나 이 오르는 종목을 그죠? 매도한다는 것도 이익이 나도 매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 거기에 대해서 좋은 처방, 결국 뭐다? 분할 매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